이건 어릴 적 내 모습인데 설마 나일까? 백만장자 도윤강 회장의 방을 청소하던 중 테이블에 놓인 낡은 전단지 한 장을 본 순간 서하는 숨이 멎었습니다. 실종 아동 도가연. 전단지 속 3살 여자아이는 서하와 똑같은 얼굴, 똑같은 왼팔 화상 흉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30년 전 실종된 그 아이일까? 설마 아니겠지? 테이블에 놓인 낡은 전단지 한 장이 그녀의 운명을 뒤흔들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에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새벽 4시, 빗소리가 거칠게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도로 위 한 대의 승용차가 미친 듯이 속도를 내며 달리고 있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리고 있었고 차는 좌우로 흔들리며 중앙선을 넘나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과직. 차량이 도로 난간을 그대로 뚫고 나가더니 어둠 속으로 추락했습니다. 굉음과 함께 차체가 뒤집히고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고요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서아는 경찰서 복도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단순 졸음운전입니다. 유족분께서는 이만 돌아가셔도 됩니다. 경찰관은 차갑고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경찰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남편은 이런 시간에 운전 안 해요. 절대로 새벽에 차를 몰지 않았어요. 서아의 목소리는 울음이 섞여 나왔습니다. 그러나 경찰관은 고개를 저으며 서류를 덮었습니다. 여사님, 사고는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더 이상 여쭤볼 것도 없고요. 그럼 블랙박스는요? 블랙박스 영상 좀 보여주세요. 서아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경찰관은 잠시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차량 블랙박스가 사고 충격으로 파손됐습니다. 복구가 안 되네요. 파손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서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남편은 최신형 블랙박스를 달았다고 자랑했었는데 그게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사고 현장을 다녀온 한 후배 경찰관이 선배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기, 현장에 이상한 타이어 자국이 있던데요. 다른 차량이 추돌한 것 같기도 하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보고서나 정리해. 선배 경찰관이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서아는 그 대화를 어렴풋이 들었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은 쓸쓸했습니다. 남편의 직장 동료들이 몇 명 왔지만 모두 냉담한 얼굴로 조문만 하고는 서둘러 빠져나갔습니다. 인사를 건네려 해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서아가 다가가면 슬쩍 피했습니다. 한 동료가 서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우리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서아가 물었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는 도망치듯 장례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서아는 그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사흘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서아는 남편과 함께 있던 단체 채팅방을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모든 직장 동료들이 채팅방을 나가버렸습니다. 메시지를 보내도 아무도 읽지 않았고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왜 다들 이러는 거지? 서아는 불안한 마음에 은행에 들렀습니다. 남편 명의로 된 계좌에서 당장 필요한 돈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은행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계좌는 법적 문제로 동결됐습니다. 법적 문제요? 무슨 법적 문제요? 저희도 자세한 건 모릅니다. 위에서 내려온 지시일 뿐이에요. 서아의 손에는 계좌 동결 통지문만 남았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었습니다. 단지 법적 조치에 따라 계좌가 동결되었음이라는 차갑고 건조한 문장만 적혀 있었습니다. 서아는 남편의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총무팀으로 연결됐습니다. 저기, 제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회사에서 유가족 지원 같은 게 있나 해서요. 아, 그거는요. 개인 사고로 처리됐습니다. 회사 차원의 유가족 지원은 없습니다. 네. 그게 무슨...
더 이상 알려드릴 내용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딸깍.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아는 핸드폰을 꽉 쥔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집주인이 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아 씨, 남편분 일로 안 됐습니다만.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예. 보증인도 없고 소득도 불안정한데 언제까지 이 집에 계실 건지 궁금해서요. 다음 달부터 월세 올릴 생각입니다. 지금요? 지금 이 상황에서요? 서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집주인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냉정했습니다. 저도 사정이 있어요.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말하고는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서아는 남편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습니다. 사고가 나기 일주일 전 남편은 불안한 얼굴로 서아에게 말했습니다. 서아야, 회사 조심해. 응? 무슨 소리야? 누가 나 찾아오면 말하지 마. 내가 어디 있는지 뭐 하는지 아무것도 말하지 마. 여보, 무슨 일 있어?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아의 손을 꽉 잡았을 뿐이었습니다. 서아는 그때 느낀 남편의 떨림을 기억했습니다. 차갑고 땀에 젖은 손, 불안에 떠는 눈동자. 당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서아는 홀로 어두운 방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례 후 3일 만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계좌는 동결됐고 직장 동료들은 연락을 끊었고 집주인은 월세를 올렸습니다. 서아는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거의 텅 비어 있었습니다. 컵라면 하나가 마지막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뜨거운 물을 부어 3분을 기다렸습니다. 후루룩 소리를 내며 국물을 마셨습니다. 짜고 텁텁한 맛이었습니다. 서아는 눈물이 국물에 떨어지는 것도 모른 채 라면을 먹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다음 날부터 서아는 이력서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식당, 청소업체 가리지 않았습니다. 수십 군데에 이력서를 냈습니다. 그러나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지원자가 너무 많아서요. 경력이 부족하네요. 나이가 좀. 모두 거절이었습니다. 서아는 절망했습니다. 어느 날 밤 서아는 핸드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요금 연체 안내 문자가 떠 있었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도 쌓여 있었습니다. 며칠 후면 전기가 끊길 거라는 경고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정말 이대로 끝인가? 서아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캄캄한 방 안에서 그녀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남편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은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서아도 그 누구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아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냉장고는 완전히 비었고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전기까지 끊길 위기였습니다. 그날 아침 서아는 구인구직 사이트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스크롤하던 손이 멈췄습니다. 라쉘 스위트 호텔 청소 직원 급구. 즉시 근무 가능자 우대. 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공고를 눌렀습니다. 고급 호텔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엄두도 내지 못했을 곳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일단 지원이라도 해보자. 서아는 간단한 이력서를 작성해 보냈습니다. 놀랍게도 당일 오후 면접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호텔로 오세요. 면접 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아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낡고 오래된 옷들 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깨끗한 블라우스를 꺼냈습니다.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서아는 낡은 다리미를 꺼내 천천히 옷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지글지글 김이 올랐습니다. 주름이 하나씩 펴질 때마다 서아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제발, 이번엔 붙게 해주세요. 호텔 앞에 도착했을 때 서아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거대한 유리 건물이었습니다. 로비 입구에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있었고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빛났습니다. 명품 옷을 입은 사람들이 여유롭게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자신의 낡은 가방을 꽉 쥐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여기 들어가도 되는 걸까? 그러나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서아는 용기를 내어 호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면접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책상 뒤에는 여자 면접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서아를 훑어봤습니다. 앉으세요. 서아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면접관은 이력서를 대충 훑어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긴 VIP를 상대하는 곳입니다. 아무나 못 들어와요. 경력도 없고. 솔직히 어려워 보이는데요. 차갑고 무례한 말투였습니다. 서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저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회만 주신다면. 서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간절했습니다. 면접관은 시큰둥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옆에 서 있던 또 다른 관리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이분 괜찮아 보이는데요. 태도도 성실해 보이고 눈빛이 진지해요. 이 사람 뽑죠. 면접관은 놀란 표정으로 동료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교육 먼저 받을 겁니다. 서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첫 출근 날 서아는 호텔 내부를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복도는 끝없이 이어졌고 천장은 높고 화려했습니다. 곳곳에 미술품처럼 보이는 장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아는 명품 가방을 든 여자 손님과 마주쳤습니다. 여자는 서아를 힐끗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아는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여기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야. 교육실에 도착했습니다. 선배 직원이 서아를 포함한 신입 직원들에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최고급 호텔입니다. 손님들은 모두 VIP예요. 절대 실수하면 안 됩니다. 특히 선배 직원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45층은 절대로 조심해야 해요. 도윤강 회장님이 머무는 층이거든요. 한번 실수하면 바로 잘립니다. 도윤강 회장이요? 옆에 있던 다른 신입이 물었습니다. 선배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도윤강 그룹 회장님이세요. 이 호텔도 그분 소유고요. 휴게실에서 선배 직원들이 쉬는 동안 서아는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회장님 말이야. 20년째 실종된 딸을 찾고 있대. 진짜? 20년이나? 응. 딸 사진을 아직도 들고 다니신대. 너무 안 됐어. 서아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실종된 딸이라니.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그때 서아는 문득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일했던 회사. 그 회사 이름 앞에 붙어있던 도윤강 그룹 계열사라는 글자. 혹시 남편의 죽음과 연결된 걸까? 서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기분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첫 근무가 시작됐습니다. 서아는 청소 카트를 끌고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숨소리마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카펫은 발소리를 완전히 흡수했고 공기 중에는 은은한 향기가 퍼져 있었습니다. 객실 하나를 청소하는데도 규칙이 많았습니다. 수건은 정확히 3번 접어야 하고 침대 시트는 주름 하나 없이 펴야 했습니다. 어설프게 하면 바로 들통났습니다. 서아는 긴장한 채 침대 시트를 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쨍그랑. 손이 떨려서 침대 옆 테이블의 쟁반을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쟁반이 바닥에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복도에서 관리자가 달려왔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라고 이렇게 시끄럽게 해요? 관리자는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서아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실수하면 바로 잘립니다. 명심하세요. 관리자는 쏘아붙이듯 말하고는 돌아갔습니다. 서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때 옆에서 일하던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괜찮아요. 원래 다들 처음엔 실수해요. 그 직원은 부드럽게 웃으며 서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저도 첫날 컵 깨뜨렸어요. 엄청 혼났죠. 그래도 지금 이렇게 일하고 있잖아요. 너무 걱정 마세요.
서한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직원의 따뜻한 미소가 보였습니다. 서한은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천히 하세요. 익숙해지면 괜찮을 거예요. 그날 퇴근길, 서한은 호텔 밖으로 나왔습니다. 몸은 녹초가 됐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웠습니다. 첫 월급이 나오면 전기요금부터 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밀린 집세도 조금씩 갚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조금만 더. 서한은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별이었습니다. 그러나 서한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호텔에서 자신의 운명을 바꿀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무언가는 곧 그녀 앞에 나타날 것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한은 조금씩 호텔 일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긴장되고 힘들었지만 첫날보다는 나아졌습니다. 점심시간, 서한은 직원 휴게실로 내려왔습니다. 선배 직원들이 둥그렇게 모여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 이것 봐. 회장님이 또 기부하셨네. 서아도 슬쩍 고개를 들어봤습니다. 도윤강 회장, 올해도 실종아동센터에 10억 원 기부. 뉴스 기사 제목이었습니다. 서아는 조용히 그들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매년 딸 생일마다 기부하신대. 벌써 30년째래.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서아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 회장님 딸분이 실종되셨다는 게 무슨 일이에요? 선배 직원 하나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30년 전 일이래요. 회장님 딸이 3살 때 백화점에서 실종됐대요. 도가연이라고. 그때 엄청 난리였죠. 온 나라가 떠들썩했어요. 찾으셨어요? 아니요. 아직까지 못 찾으셨대요. 그래서 회장님이 30년째 딸을 찾고 계신데요. 서한은 뉴스 기사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기사 아래쪽에 작은 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의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3살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동그란 눈, 작은 코, 그리고 귀여운 미소. 서한은 그 사진을 보며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릴 때 나도 이런 미소였던 것 같은데. 머릿속이 잠깐 멍해졌습니다. 왜 그런지 알 수 없었지만 가슴 한쪽이 답답해졌습니다. 아이의 왼팔 아래쪽에 흐릿하게 자국이 보였습니다. 화상 흔적 같았습니다. 서한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왼팔을 만졌습니다. 거기에도 똑같이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있었다고 들었던 흉터였습니다. 서아 씨, 괜찮아요? 선배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서한은 화들짝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그러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서한은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쪽에서 사람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회장님 오신다. 다들 조심해.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벽 쪽으로 비켜섰습니다. 서아도 얼른 카트를 옆으로 밀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차분하지만 무게감 있는 발소리였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살짝 들어 슬쩍 바라봤습니다. 회장님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었지만 눈빛에는 뭔가 슬픔 같은 게 서려 있었습니다. 도윤강 회장이었습니다. 서한은 그를 바라보는 순간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알 수 없었습니다. 회장은 서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서한은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서한은 45층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 회장의 스위트룸 문 앞에 카트를 세워두고 창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 모퉁이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서한은 슬쩍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윤강 회장이 복도 끝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지갑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오래되어 구겨진 사진이었습니다. 회장은 사진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가연아. 그 목소리는 너무 슬펐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하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회장은 사진을 조심스럽게 지갑에 다시 넣고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서하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딸을 찾고 계신 거구나. 그날 밤 서하는 잠들기 전에 다시 한번 그 뉴스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도윤강 회장의 딸 도가연. 1995년 6월 3일 실종. 당시 3살. 왼팔에 화상 자국. 서하는 자신의 팔을 다시 한번 만졌습니다. 설마. 그럴 리 없어.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저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서하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무언가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혹시. 다음 날 서하는 휴게실에서 다른 직원들의 대화를 또 들었습니다. 회장님이 딸 얘기만 나오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신대. 맞아. 한 번은 기자가 딸에 대해 질문했다가 회장님이 눈물 보이셔서 다들 놀랐다던데. 그만큼 간절하신 거지. 서하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서하는 복도를 지나가다가 한방 앞에 멈춰 섰습니다. 회장 집무실. 문패에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안이 살짝 보였습니다. 책상 위에 액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서하는 무의식적으로 문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액자 속에는 그 어린아이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도가연. 액자 옆에는 작은 글씨로 무언가 적힌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가연아, 아빠가 너를 꼭 찾아낼 거야. 반드시. 서하는 그 글을 읽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30년을. 이렇게 기다리신 거구나. 그날 저녁 선배 직원 하나가 서하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하 씨, 혹시 들었어요? 호텔 지하에 회장님 전용 금고가 있대요. 금고요? 응. 거기에 실종 사건 관련 자료를 전부 보관하고 계신데요. 30년 동안 모은 자료가 엄청나다던데. 서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 금고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서하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호기심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날 밤 서하는 다시 한번 자신의 왼팔을 바라봤습니다. 화상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있었던 자국. 누가 어떻게 다쳤는지도 모르는 자국. 나는 정말 누구일까? 그 질문이 서하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서하는 그 답을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틀 후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서하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45층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아 복도는 은은한 조명만 켜져 있었습니다. 카트를 끌고 복도를 지나가는데 관리자가 서하를 불렀습니다. 서하 씨, 45층 스위트룸 청소 들어가세요. 회장님이 급하게 외출하셔서 방이 비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서하는 긴장했습니다. 회장의 방은 처음이었습니다. 실수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손에 땀이 났습니다. 문 앞에 메이크업룸 신호가 켜져 있었습니다. 서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은은한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고급 향수 냄새였습니다. 서하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방 안은 너무 조용했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고급스러운 소파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도시 전경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서하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커튼이 반쯤 열려 있어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침대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만년필과 반쯤 쓴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하는 슬쩍 봤습니다. 가연에게. 그 두 글자가 보였습니다. 서하는 더 이상 보지 않았습니다. 남의 사생활을 들여다보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침대 시트를 갈기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베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불을 펴고 모서리를 정확하게 접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침대 옆 테이블 위에 종이가 한 장 놓여져 있었습니다. 서하가 이불을 펴다가 종이가 살짝 바람에 날렸습니다. 종이가 날리지 않게 고정하러 테이블로 가서 종이를 보는 그 순간 서하의 숨이 멎었습니다.
종이에는 어린아이의 얼굴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너무 익숙했습니다. 서한은 손을 떨며 종이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3살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동그란 눈, 작은 코, 환하게 웃고 있는 미소. 이건 나잖아. 서한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릴 때 자신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아니, 닮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특히 눈매와 미소선이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서한은 사진 아래쪽을 봤습니다. 아이의 왼팔 아래에 희미한 자국이 보였습니다. 화상 흔적이었습니다. 서한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왼팔을 만졌습니다. 거기에도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전단지 위쪽에 큰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실종 아동 도가연. 그 아래에 작은 글씨들이 빼곡했습니다. 실종일자 1995년 6월 3일. 실종 당시 나이 3세. 특징 왼팔 아래 화상 흔적. 보호자 도윤강. 서한은 전단지를 들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나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말도 안 돼. 이럴 리 없어. 그러나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은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자신과 닮아 있었습니다. 서한은 다리에 힘이 풀려 침대 가장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전단지를 꽉 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그럼 나는 정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서한은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왜 우는지도 몰랐습니다. 슬픈 건지 두려운 건지 아니면 다른 감정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가슴 한가운데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요? 서한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전단지를 다시 제자리에 놓아야 했습니다. 들키면 안 됐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단지를 테이블에 내려놓는 순간 옆에 있던 바인더에 조금 나와 있던 다른 문서들이 보였습니다. 서한은 숨을 멈췄습니다. 맨 위에 있는 문서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유력 후보 윤서아. 출생기록 불일치. 서류 조작 가능성. 서한은 그 글자를 보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네. 내 이름이 왜 여기에? 손이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바인더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서한은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바인더를 펼쳤습니다. 안에는 여러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고아원 입소 기록, 입양 서류 사본, 초등학교 학적부. 서아가 어릴 때 자랐던 고아원 이름이었습니다. 심지어 초등학교 졸업사진 복사본까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서아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왜 나를 조사한 거지? 바인더 안쪽에는 신문기사 스크랩이 수십 장 끼워져 있었습니다. 3세 여아 백화점에서 실종. 도윤강 회장 딸 찾기 30년째. 미아 신고 아직도 유효. 서한은 기사들을 하나하나 훑어봤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히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왼팔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흉터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와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모양으로. 나는 정말 누구지?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삑삑삑. 복도에서 관리자 호출 방송이 울렸습니다. 45층 청소 담당자, 즉시 1층 로비로 내려오세요. 서한은 화들짝 정신을 차렸습니다. 서둘러 바인더를 원래 자리에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손이 떨려서 바인더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간신히 잡아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전단지도 원래대로 끼워 넣었습니다. 서한은 황급히 카트를 끌고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내내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카트가 삐걱거리며 따라왔습니다. 내가 누구지? 그 질문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도 서한은 계속 자신의 왼팔을 바라봤습니다. 흉터가 마치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진실을. 서한은 그날 하루 종일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복도를 청소하면서도
객실을 정리하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그 전단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도가연일까? 말도 안 되는 생각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은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흉터까지 똑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서아는 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휴게실에 혼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해. 오후가 되자 서아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그 방에 들어가서 제대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마침 관리자가 서아를 불렀습니다. 서아 씨, 45층 스위트룸 한 번 더 체크하고 와요. 회장님이 저녁 늦게 들어오신대요. 네, 알겠습니다. 서아는 다시 4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까와 똑같이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서아는 침실로 걸어갔습니다. 테이블 위에 그 바인더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떨렸습니다. 바인더를 열었습니다. 전단지가 맨 위에 있었습니다. 서아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렸습니다. 다시 한번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역시 자신과 너무 닮았습니다. 그때 전단지 아래에서 또 다른 문서가 떨어졌습니다. 서아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A사 용지였습니다. 손으로 쓴 메모들이 빼곡했습니다. 맨 위에 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유력 후보 윤서아. 서아는 자신의 이름을 보고 뒤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출생기록 불일치 고아원 입소 날짜가 실종 일자와 일치. 서류 조작 가능성 출생신고 3년 뒤에 이루어짐. 서아는 숨이 막혔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왜 나를 조사해? 문서를 더 넘겼습니다. 고아원 1995년 6월 입소 기록 여아, 추정 나이 3세. 왼팔 화상 흔적 확인. 기억 상실 상태로 발견됨. 서아는 그 글을 읽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기억 상실. 맞았습니다. 서아는 어릴 때 기억이 거의 없었습니다. 고아원 원장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길에서 혼자 울고 있었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지. 서아는 항상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어릴 때 일은 다들 잘 기억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바인더를 더 펼쳤습니다. 안에는 자신이 다녔던 고아원의 서류들이 복사되어 있었습니다. 입양 기록도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서류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초등학교 졸업사진까지 있었습니다. 앳된 얼굴로 교복을 입고 웃고 있는 어린 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까지. 서아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또 차올랐습니다. 그 밑에는 도가연 실종 사건 기사들이 스크랩되어 있었습니다. 수십 장이었습니다. 도윤강 회장 딸 백화점서 실종. 전국의 수색령. 아직 발견 못해. 실종 10년. 도윤강 회장 포기하지 않겠다. 실종 20년째. 끝나지 않은 기다림. 서아는 기사를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습니다. 1995년 6월 3일 서울 시내 백화점에서 3살 여자아이가 실종됐습니다. 어머니가 잠깐 한눈판 사이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CCTV에는 낯선 여자가 아이의 손을 잡고 나가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그 후로 30년 동안 도윤강 회장은 딸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했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하고 전국의 고아원을 뒤지고 실종아동센터에 기부하고. 서아는 자신의 팔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흉터가 선명했습니다. 희미한 화상 자국. 어릴 때부터 있었던 것.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나는 정말 그 아이였던 걸까? 그 순간이었습니다. 삑삑삑. 복도에서 관리자 호출 소리가 울렸습니다. 45층 담당자, 즉시 2층 회의실로 오세요. 서아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급히 바인더를 닫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손이 떨려서 서류들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서아는 황급히 서류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순서가 뒤죽박죽이 됐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바인더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도 온몸이 떨렸습니다. 카트를 끌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창백했습니다.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지? 그 질문이 계속 울려 퍼졌습니다. 2층 회의실에 도착했습니다. 관리자가 서아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아 씨,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은데. 아, 네, 괜찮습니다. 오늘 좀 일찍 들어가요. 많이 피곤해 보여요. 감사합니다. 서아는 비틀거리며 직원 탈의실로 갔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호텔을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좁고 낡은 원룸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불을 켰습니다. 덩그러니 놓인 침대와 작은 책상이 전부였습니다. 서아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왼팔의 흉터를 또다시 바라봤습니다. 손가락으로 천천히 만져봤습니다. 울퉁불퉁한 흉터였습니다. 나는 도가연인 걸까? 그렇다면 모든 게 설명됐습니다. 왜 어릴 때 기억이 없는지, 왜 고아원에서 자랐는지, 왜 출생 기록이 이상한지, 그리고 왜 도윤강 회장이 자신을 조사했는지. 서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나한테는 아버지가 있었던 거야? 30년 동안 자신을 찾아 헤맨 아버지. 딸의 사진을 가슴에 품고 매일 밤 그리워하며 포기하지 않고 찾아온 아버지. 서아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그 단어를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서아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 그 이름.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그 존재. 그날 밤 서아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그 아이라면. 그리고 또 다른 생각이 스쳤습니다. 내 남편의 죽음. 혹시 이것과 관련이 있는 걸까?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서아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진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서아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아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고 얼굴은 더욱 창백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정신 차려. 오늘도 일해야 해. 그러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어젯밤 내내 생각했던 것들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다가 서아는 문득 남편의 유품 상자를 떠올렸습니다. 옷장 위에 올려둔 작은 박스였습니다. 서아는 의자를 끌어다 놓고 올라가 박스를 내렸습니다. 박스를 열었습니다. 남편의 시계, 지갑, 그리고 낡은 노트북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아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오랜만에 여는 거였습니다. 장례 이후로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바탕화면에는 남편과 서아가 함께 찍은 사진이 배경으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서아는 그 사진을 보며 가슴이 아렸습니다. 여보, 당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서아는 파일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서 폴더, 사진 폴더, 다운로드 폴더. 그러다 메모장 파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제목은 중요했습니다. 클릭했습니다. 메모장이 열렸습니다. 짧은 문장 몇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D. K. 관련 자료 전달 금지. 누구한테도 말하지 말 것. 회사 위험. 서아는 숨이 멎었습니다. D. K. 그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D. K. 혹시 도윤강? 서아는 급히 인터넷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도윤강 그룹을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여러 기사들이 떴습니다. 그중 하나를 클릭했습니다. 도윤강 그룹 계열사 목록. 서아는 목록을 쭉 훑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남편이 일했던 회사 이름이 거기 있었습니다. 물산 도윤강 그룹 계열사. 서아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역시 남편 회사가 도윤강 그룹 계열사였어.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남편이 사고 나기 일주일 전 불안해하던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밤늦게 걸려온 전화를 받고 얼굴이 굳던 모습. 여보, 괜찮아?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남편의 손은 차갑게 떨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날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아야, 나 곧 회사 그만둘 것 같아. 왜? 무슨 일 있어? 그냥 더 이상 못 다니겠어.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아는 그때 깊이 묻지 못한 걸 후회했습니다. 그때 제대로 물어봤어야 했는데. 서아는 다시 바인더 속 문서를 떠올렸습니다. 실종 사건, 내부자 연루 가능성. 그 문구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내부자? 서아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 남편이 뭔가를 알아버린 걸까? 도가연 실종 사건과 관련된 뭔가를. 그래서 죽은 걸까? 서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됐습니다. 너무 영화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블랙박스가 사라진 것, 계좌가 동결된 것, 동료들이 모두 연락을 끊은 것. 모든 게 이상했습니다. 서아는 남편의 휴대폰 연락처를 꺼냈습니다. 장례 때 받아둔 것이었습니다. 동료 한 명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뚜뚜뚜. 고객님의 요청에 의해 수신이 거부되었습니다. 자동응답이 나왔습니다. 다른 동료에게도 걸었습니다. 고객님의 요청에 의해. 똑같았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모두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한 동료는 아예 이 번호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라는 안내 멘트가 나왔습니다. 서아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왜? 다들 이러는 거지? 뭔가 거대한 힘이 모든 걸 막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출근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서아는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내내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호텔로 걸어가는데 문득 뒤를 돌아봤습니다. 길 건너편에 검은색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집 앞에 계속 서 있던 차였습니다. 저 차. 왜 자꾸 보이지? 서아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우연일 수도 있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탈의실에서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4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청소 카트를 끌고 복도를 지나가는데 저쪽 끝에서 낯선 남자가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손님 같지는 않았습니다. 뭔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남자는 스위트룸 쪽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아가 다가가자 남자는 서아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러더니 급히 고개를 돌리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서아는 그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 사람, 누구지? 점심시간 서아는 휴게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다시 한번 검색했습니다. 도가연 실종 사건. 여러 기사가 나왔습니다. 30년 전 사건이지만 아직도 기사가 많았습니다. 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도가연 실종 사건 미스터리로 남아. 당시 CCTV에 찍힌 여자의 신원 아직 밝혀지지 않아. 일부에서는 내부 연루설 제기. 그러나 증거 불충분. 내부 연루설. 서아는 그 단어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내부. 누구를 말하는 걸까? 서아는 남편의 메모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D. K. 관련 자료 전달 금지. 남편. 혹시 그 자료를 갖고 있었던 걸까? 그래서 죽은 걸까? 서아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알아내야 해. 진실을. 그날 저녁 서아는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또 뒤를 돌아봤습니다. 역시 그 검은색 승용차가 멀찌감치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차도 멈췄습니다. 서아가 다시 걷기 시작하자 차도 천천히 따라왔습니다.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있어. 서아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확신했습니다. 뭔가 분명히 숨겨진 게 있어. 남편의 죽음, 도가연 실종 사건, 그리고 자신.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아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위험한 걸까?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남편이 왜 죽었는지, 자신이 정말 도가연인지, 그리고 30년 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서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다시 그 방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날 밤 늦은 시간, 도윤강 회장이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긴 회의를 마치고 온 그는 지친 얼굴로 스위트룸 문을 열었습니다. 조명을 켰습니다. 방 안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침대 시트도 새로 갈려 있었고 공기 중에는 은은한 세제 향이 남아 있었습니다. 도윤강은 재킷을 벗어 소파에 걸쳤습니다. 그리고 침실로 걸어갔습니다. 침대 옆 테이블 위를 봤습니다. 바인더가 놓여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도윤강은 바인더를 집어들었습니다. 펼쳤습니다. 전단지가 들어있어야 할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도윤강은 바인더를 뒤적였습니다. 서류들이 뒤죽박죽 섞여 있었습니다. 순서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분명 여기 뒀는데. 다시 한번 천천히 펼쳐봤습니다. 전단지는 안쪽 페이지 사이에 끼워져 있었습니다. 원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도윤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가 이걸 봤어? 그는 즉시 침대 옆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보안팀 직통 번호를 눌렀습니다. 나야. 지금 당장 내 방으로 올라와. 잠시 후 보안팀장이 급히 올라왔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도윤강은 바인더를 가리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이 방에 누가 들어왔지? 청소 직원이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들어왔습니다. 그 직원. 누구야? 윤서아라는 직원입니다. 최근에 입사한. 도윤강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눈빛이 변했습니다. 윤서아. 며칠 전부터 주목하던 이름이었습니다. 조사 파일에 올라와 있던 바로 그 이름. CCTV 확인해. 지금 당장. 알겠습니다. 보안팀장은 급히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호텔 보안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대의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 복도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청소 카트를 끌고 오는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윤서아였습니다. 서아가 스위트룸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방 안쪽 카메라는 없었지만 복도 카메라로 문이 보였습니다. 10분쯤 지났을 때 문이 조금 열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서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5분이 지났습니다. 그때 서아가 황급히 방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윤강은 화면을 멈췄습니다. 이 장면. 확대해. 보안팀장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서아의 얼굴이 클로즈업 됐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뺨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도윤강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동그란 눈, 작은 코, 그리고 왼팔. 도윤강은 화면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서아가 팔을 만지작거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왼팔 아래쪽을. 도윤강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 흉터. 보안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도윤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화면 속 서아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찾아 헤맨 얼굴. 30년 동안 그리워한 미소. 그리고 그 왼팔의 흉터. 혹시 가연이? 도윤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님, 이 여자. 신상정보 다시 확인해. 그리고 도윤강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 여자 주변에 수상한 인물 있는지 확인해. 누가 접근하는지, 누가 감시하는지. 모두 확인하라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누구도 이 여자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해. 불안한 기류가 있어. 보안팀장은 회장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대한 조심스럽게 진행하겠습니다. 흔적 남기지 마. 본인이 눈치채면 안 돼. 예, 회장님.
보안팀장이 나갔습니다. 도윤강은 혼자 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 속 서아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손을 뻗어 화면을 만졌습니다. 마치 그녀의 뺨을 어루만지듯. 가연아, 정말 내가 맞니?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30년 동안 흘린 눈물보다 더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도윤강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3살 때 찍은 가연의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을 꺼내 들고 다시 화면 속 서아의 얼굴과 비교했습니다. 닮아 있었습니다.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30년. 드디어. 도윤강은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날 밤 도윤강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가연아, 아빠가 늦어서 미안해. 다음 날 아침 보안팀이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회장님, 윤서아 주변에 수상한 차량이 발견됐습니다. 뭐? 3일 전부터 그녀의 집 앞에 검은색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습니다. 번호판을 추적했더니 페이퍼 컴퍼니 명의였습니다. 도윤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가 감시하고 있다는 얘기군. 그런 것 같습니다. 차량 추적해. 그리고 서아 주변에 우리 사람 배치해. 절대 들키지 말고. 알겠습니다. 도윤강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누군가 또 움직이고 있어. 30년 전 가연을 빼앗아간 그 누군가. 그들이 다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아. 도윤강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부터 보이지 않는 보안 요원들이 서아 주변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서아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이미 도윤강 회장의 보호 아래 들어갔다는 것을. 그리고 곧 두 사람은 마주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운명적인 만남으로. 이틀 후 서아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그날 아침 관리자가 서아를 불렀습니다. 서아 씨, 잠깐 이리 와봐요. 서아는 긴장하며 다가갔습니다. 혹시 바인더를 뒤적인 게 들킨 걸까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45층 스위트룸 담당자가 오늘 아파서 못 나왔어요. 서아 씨가 대신 해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다행히 다른 일이었습니다. 서아는 안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관리자가 이상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아, 그리고 회장님이 오늘 오후에 서아 씨 좀 보자고 하셨어요. 네, 저를요? 서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글쎄요. 업무 관련해서 뭐 물어보실 게 있나 봐요. 오후 3시에 45층 집무실로 올라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왜 나를 부르시지? 혹시 바인더 건으로? 오전 내내 일을 하면서도 불안했습니다. 청소를 하다가도 자꾸 시계를 봤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50분, 서아는 탈의실에서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손으로 뺨을 몇 번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그냥 업무 이야기일 거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45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발소리만 카펫에 묻혔습니다. 집무실 문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안이 살짝 보였습니다. 서아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크했습니다. 똑똑똑. 들어오세요.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아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넓은 집무실이었습니다. 한쪽 벽면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 도시 전경이 펼쳐졌습니다. 도윤강 회장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등을 돌린 채였습니다. 저 윤서아입니다. 서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윤강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도윤강은 서아의 얼굴을 오래 응시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바라만 봤습니다. 서아는 그 시선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앉으세요. 도윤강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책상 앞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의자 끝에만 걸터 앉았습니다. 도윤강도 책상 건너편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강은 서아를 계속 바라봤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그리워한 사람을 보듯이. 서아는 불안했습니다. 손을 꼭 쥐었습니다. 서아 씨. 도윤강이 입을 열었습니다. 일은 적응 잘하고 계십니까? 아, 네. 감사합니다. 힘든 건 없고요. 괜찮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서아는 더 말하기가 두려웠습니다. 도윤강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어릴 적 팔 다친 기억이 있습니까? 서아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왼팔. 거기 흉터 말입니다. 도윤강의 시선이 서아의 왼팔로 향했습니다. 서아는 무의식적으로 왼팔을 오른손으로 감쌌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였습니다. 청소하실 때 서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기억이 없어요. 없다고요? 네. 기록도 없고요. 그냥 어릴 때부터 있었다고 들었어요. 서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강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서아 씨, 혹시 고아원에서 자라셨습니까? 서아는 놀라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그걸 답해 주시겠습니까? 네.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고아원이었어요. 도윤강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언제부터 거기 계셨습니까? 3살 때부터라고 들었어요.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어요. 3살. 도윤강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서아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왜 그런지 알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 왜 이런 걸 물으시는 거예요? 서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아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도윤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딸을 찾고 있습니다. 서아는 숨을 멈췄습니다. 제 딸, 도가연이 3살 때 실종됐습니다. 왼팔에 화상 흉터가 있는 아이였습니다. 서아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도윤강은 서아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혹시 그 아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서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DNA 검사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당신이 정말 제 딸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도윤강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서아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윤강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아에게 다가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서아는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안 돼요. 일어나세요. 30년을 기다렸습니다. 제발. 도윤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아도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몰랐습니다. 그저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알겠어요. 검사 받을게요. 서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윤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서아를 바라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서아는 집무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벽을 짚고 걸어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라 거울을 봤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자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저 사람이 왜 나를 저런 눈으로. 서아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강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DNA 검사 준비해. 최고 기관에 가장 빠르게 절대 비밀로. 알겠습니다, 회장님. 도윤강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가연아, 정말 내가 맞는 거니?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그 희망이 너무 커서 두려웠습니다. 다음 날 오전, 서아는 호텔 별관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검은 정장을 입은 여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안팀 소속이었습니다. 서아는 긴장한 채 따라갔습니다. 별관 3층, 작은 의료실이었습니다. 흰색 가운을 입은 의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간단한 검사입니다. 의사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서아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팔을 걷어 올렸습니다. 주사기가 다가왔습니다. 차가운 알코올 솜이 팔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따끔한 느낌과 함께 피가 뽑혔습니다. 끝났습니다. 의사가 밴드를 붙여줬습니다. 결과는 언제 나와요? 서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3일 정도 걸립니다. 걱정 마세요. 서아는 고개를 끄덕이고 의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일. 3일 후면 알 수 있는 거야. 그날부터 서아는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청소를 하다가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만약 정말 내가 도가연이라면 내 인생은 뭐였지? 30년 동안 고아로 살았습니다. 부모 없이 외롭게 힘들게. 그런데 사실 아버지가 있었던 거라면 30년 동안 자신을 찾아 헤맨 아버지가.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편 도윤강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집무실 창가에 서서 밤새 도시를 바라봤습니다. 가연아, 정말 내가 맞는 거냐? 손에는 낡은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3살 가연의 사진. 도윤강은 그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제발. 부디. 3일이 지났습니다. 그날 오후 도윤강은 집무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손도 대지 않은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일은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똑똑똑.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와.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결과 나왔습니다. 도윤강의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손을 뻗어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혼자. 보겠네. 나가 있게. 예, 회장님. 비서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도윤강은 혼자 남았습니다.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만약 아니라면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윤강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뜯었습니다. 서류를 꺼냈습니다. 눈으로 글자를 따라갔습니다. DNA 검사 결과. 검사 대상 1 도윤강. 검사 대상 2 윤서아. 부녀관계 확률 99.9%. 도윤강은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99.9%. 가연아. 서류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도윤강은 책상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30년. 드디어 찾았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가연아. 아빠가 너무 늦어서 미안해.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아는 호출을 받았습니다. 서아 씨, 회장님이 부르십니다. 서아는 긴장하며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도윤강이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등을 돌린 채였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서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윤강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울었던 흔적이었습니다. 도윤강은 서아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아는 숨을 멈췄습니다. 부녀관계 99.9%입니다. 서아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럼 당신은 제 딸입니다. 도가연, 내 딸.
도윤강의 목소리가 울컥 막혔습니다. 서아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말 제가 그 아이였던 거예요? 그래요. 정말이에요. 도윤강이 다가왔습니다.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30년을 찾았어요. 가연아, 저는 서아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충격, 두려움, 슬픔, 그리고 이상한 해방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도윤강은 서아를 꽉 안았습니다. 미안해요. 아빠가 너무 늦어서. 서아는 그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30년 동안 느껴본 적 없던 온기였습니다. 아버지의 품. 처음 느껴보는 그 온기가 너무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밖에서는 비서와 보안팀이 조용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 도윤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사실 아직 언론에 알리면 안 돼요. 네. 위험해요. 30년 전 당신을 데려간 사람들 아직 잡히지 않았어요. 당신이 돌아온 걸 알면 또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비밀로 하겠습니다. 안전하게 당신을 지킬 때까지. 도윤강은 즉시 보안팀을 불렀습니다. 서아 씨 전용 보안 요원 배치, 24시간 보호, 그리고 숙소 이전 준비. 예, 회장님. 절대 흔적 남기지 마. 조용히 진행해. 보안팀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아는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자신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자신에게 아버지가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도윤강은 서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천천히 알아가면 돼요. 서두르지 말고. 우리 천천히. 서아는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아빠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 한마디에 도윤강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럼요. 물론이죠. 가연아. 아빠. 서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도윤강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만에 듣는 그 한마디. 그것은 그 어떤 말보다 소중했습니다. 그날 밤 서아는 새로운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호텔 내 안전한 스위트룸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도가연이었어.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은 따뜻했습니다. 아버지가 생겼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서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평화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서아는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잠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다 어제 일이 떠올랐습니다. DNA 검사 결과 99.9% 자신이 도가연이라는 사실. 서아는 자신의 뺨을 꼬집었습니다. 아야. 아팠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이 모든 게 현실이구나.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높은 층에서 내려다보는 도시 풍경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은 청소부였습니다. 좁은 원룸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백만장자의 딸. 믿을 수가 없어. 똑똑똑.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연 씨, 아침 식사 준비됐습니다. 문 밖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아는 문을 열었습니다. 호텔 직원이 카트를 밀고 서 있었습니다. 안으로 가져다 드릴까요? 아, 네. 카트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흰 천이 덮인 트레이 위에는 정갈한 아침 식사가 놓여 있었습니다. 직원이 나가고 서아는 혼자 남았습니다. 음식을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수프, 갓 구운 빵, 신선한 과일들. 서아는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수프를 한 입 떠먹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컵라면 먹지 않아도 되는 거구나. 오전 10시 도윤강이 찾아왔습니다. 잘 잤어요? 네. 아빠. 서아는 여전히 아빠라는 호칭이 낯설었습니다.
그러나 입 밖으로 꺼낼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도윤강은 서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오늘부터 천천히 적응해 나가면 돼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네. 일단은 호텔 일 그만두세요. 더 이상 청소할 필요 없어요.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지만 왠지 어색했습니다. 그리고 도윤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친척들한테도 곧 알려야 해요. 하지만 조심스럽게 해야 해요. 모두가 환영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요? 재산 때문이죠. 당신이 돌아오면 상속 구도가 바뀌니까요. 서아는 그제야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단순히 잃어버린 딸로 돌아온 게 아니라는 것을, 거대한 재산과 권력의 중심으로 들어온 것이라는 것을. 무섭네요. 걱정 마세요. 내가 지킬 거예요. 도윤강은 서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틀 후 도윤강의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비밀 가족 회의였습니다. 도윤강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연이 찾았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정말입니까, 형님? DNA 검사 결과 확실합니까? 99.9%입니다. 도윤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한 사촌 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친딸이 맞습니까? 혹시 사기는 아니고요? DNA 검사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형님, 30년이나 지났는데 갑자기 나타난 사람을 어떻게? 내 딸입니다. 도윤강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더 이상 의심하지 마세요. 일부 친척들은 축하한다고 말했지만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일부는 눈빛에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친척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진짜 친딸이 맞을까? DNA 검사 결과도 조작될 수 있잖아. 갑자기 나타나서 수상하지 않아? 서아는 멀리서 그 수군거림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나는 환영받지 못하는구나. 도윤강이 다가왔습니다. 신경 쓰지 마. 시간이 지나면 다들 받아들일 거야. 네. 아빠. 그날 저녁 서아는 도윤강과 단둘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조용한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다가 서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제 남편 얘기 들으셨어요? 도윤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어.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저는 그게 사고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도윤강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뜻이지? 남편이 일했던 회사. 아빠 계열사였어요. 그리고 죽기 전에 이상한 말을 했어요. 회사 조심하라고. D, K. 관련 자료 전달하지 말라고. D, K. 도윤강. 아빠를 말하는 것 같았어요. 도윤강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혹시 남편분이 뭔가를 알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뭘요? 당신 실종 사건. 그 진실을. 서아는 숨을 멈췄습니다. 30년 전 당신을 데려간 사람들. 아직 잡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 중 일부는 내 회사 안에 있을지도 몰라요. 서아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남편은 진실을 알아서 죽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윤강은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다시 조사하겠어요. 당신 남편의 사건.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거예요. 아빠, 약속해요. 그날 밤 어둠 속 회의실에서 수상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도가연이 돌아왔다던데? 그렇다더군. 문제가 되겠어. 30년 전 일이 들통날 수 있어. 어떻게 할 건가?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켜보자. 일단은. 그리고 필요하면 30년 전처럼. 그래야 할지도 모르지. 불길한 대화가 어둠 속에서 오갔습니다. 며칠 후 서아는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청소부가 아니었습니다. 도윤강의 딸로서 조심스럽게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쪽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남편의 죽음, 30년 전 자신을 데려간 사람들, 그리고 여전히 어둠 속에 숨어있는 진실.
어느 날 오후 서하는 전단지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실종 아동 도가연. 자신의 어린 시절 얼굴이 거기 있었습니다. 서하는 전단지를 꼭 쥐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남편의 죽음도 자신의 과거도 모든 진실을 밝혀낼 것입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하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지나면 새벽이 온다는 것을. 그리고 진실도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라는 것을. 복도 밖에서 도윤강이 서하의 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켜주마.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그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30년 동안 잃어버렸던 딸. 이제는 지켜낼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멀리 호텔 밖에서 검은 차가 호텔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누군가 쌍안경으로 호텔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목표 확인. 도가연 생존.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계속 감시. 다음 지시 대기. 알겠습니다. 차는 조용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향한 그리고 정의를 향한 싸움이. 서하는 더 이상 피해자로 남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그녀는 진실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곧 세상에 드러날 것입니다. 끝.